60대 이후 분명히 돈을 아끼고 있는데 이상하게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달이 기울면 지난 세월의 회한이 밀려오듯 우리네 삶이 그러하듯 돈의 흐름 또한 물과 같아서 알지 못하는 새에 흘러가곤 합니다. 오늘은 돈이 새는 진짜 이유를 과학적, 심리적,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심도 깊게 풀어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짠돌이처럼 돈을 아끼는 단편적인 절약 팁을 넘어섭니다. 60대 이후 우리가 왜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돈을 손에 쥐고 지키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어떻게 다시 돈이 모이는 안정적인 인생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알 수 없는 돈의 흐름과 새는 구멍의 실체를 명확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재정적 평안을 위한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지요. 60대 이후의 소비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이 미래를 위한 치열한 투자와 성장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현재의 안락과 편안함,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필요한 필수 소비와 습관적으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소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유지를 위한 건강식품 구입,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보험 가입, 자녀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지원, 그리고 오랜 꿈이었던 취미 생활을 위한 비용 지출. 이 모든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몸의 작은 신호에도 예민하게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며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취미에 몰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종종, 아니 어쩌면 상당 부분, 감정적인 소비가 깊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상 소비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 오직 가족과 미래를 위해 고생했던 자신에게 주는 선물, 고단하고 팍팍했던 삶을 견뎌온 나에게 건네는 뒤늦은 위로와 격려의 행위인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선물이 매달 우리의 통장을 여지없이 비우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빈자리를 잠시나마 채우려다가 오히려 통장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만들어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팍팍하고 고되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심리이지요. 허나 그 순수한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재정을 위협하는 그림자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필요와 순간적인 욕구, 그리고 깊은 감정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 명확한 구분이야말로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첫걸음이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향긋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듯 우리의 소비 습관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소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 사랑하는 이들이 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외로움, 그리고 다가오는 노후 생활에 대한 막연하고도 현실적인 걱정. 이 불안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 삶의 곳곳을 맴돌 때 우리는 이 그림자를 잠시나마 달래기 위해 지출이라는 손쉽고 즉각적인 선택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건강식품을 먹으면 내 병이 나아질 거야, 그럼 마음이 편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값비싼 영양제를 충동적으로 구매하고 이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롭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에 불필요한 모임 비용이나 과도한 교재비를 지출합니다. 혹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쥐어주며 불안한 마음을 잠시 달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는 순간적인 위안을 줄지는 몰라도 그 순간의 안심이 장기적인 재정 불안을 오히려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사려다가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걱정을 스스로 키우는 꼴이 되는 것이지요.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불안은 소비를 부른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감은 끊임없이 소비를 유도하며 이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지갑을 계속해서 비우게 만듭니다. 어두운 밤 홀로 앉아 지난 날들을 회상하듯
우리의 불안감이 어떻게 소비로 교묘하게 이어지는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불안의 실체를 정확히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깊은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내면의 불안을 마주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결제되는 시대입니다. 이 작은 기기가 우리의 소비 생활 방식과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에 쉽게 빠져들고 각종 자동 결제와 구독 서비스에 무의식적으로 가입하면서 새는 돈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젊은 세대 못지않게 디지털 환경에 점차 익숙해진 지금 그 편리함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들을 알아차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자동 갱신 시스템입니다. 매달 통장에서 5,000원, 10,000원씩처럼 비교적 적은 금액들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만 이러한 작은 금액들이 모여 1년이면 수십만 원, 아니 그 이상의 훨씬 큰 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사라지는 돈.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소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소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AI가 우리의 소비 패턴과 취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나 상품을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제시하는 제로클릭 시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직접 검색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AI가 우리의 취향과 잠재적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품을 추천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경험한 것이 현실 세계의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피지털 소비도 더욱 일반화될 것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자신의 아바타에게 옷을 입혀보고 마음에 들면 실제 제품을 구매하여 배송받는 등의 경험이 더 이상 낯선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롭고 다채로운 형태의 소비는 우리에게 전에 없던 편리함과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사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현저히 흐리게 만듭니다. 구독 모델의 진화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한데 묶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구독권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플랫폼이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는 더 많은 구독 서비스에 무의식적으로 가입하고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뱅크샐러드와 같은 개인 금융 관리 앱은 AI가 우리의 복잡한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 관리를 돕는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소비 내역을 들여다보고 관리하지 않으면 그 또한 무의미한 기능에 그칠 수 있습니다. 피클 플러스나 링키드 같은 구독 서비스 공유 플랫폼이 구독 관리를 편리하게 돕는다 한들 우리가 먼저 불필요한 구독을 정확히 인지하고 과감하게 끊어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맞춤 앱이 60-70대 사용자를 위한 쉽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앱을 통해 발생하는 소비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남습니다. 디지털 소비의 편리함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우리의 소중한 통장에서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 급한 용무로 불가피하게 타는 택시, 길을 가다 무심코 들른 편의점에서의 작은 충동 구매, 건강 유지를 위해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강식품,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병원비 지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중한 통장에 마치 개미굴처럼 작은 새는 구멍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지출은 그리 크지 않아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이 작은 구멍들이 끊임없이 모여 어느새 우리의 재정을 잠식하는 거대한 강물을 이룹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러한 개별적인 작은 지출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모든 지출을 체계 없이 방치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기에
이러한 작은 지출들이 우리의 재정에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은퇴나 소득 감소로 인해 고정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기에 과거에는 미미하게 여겼던 작은 지출이라 할지라도 더욱 세심하고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이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합니다. 단 하루 5분만이라도 가계부 앱을 열어 오늘 쓴 돈의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새는 돈의 무려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비 내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기록하며 그 소비가 가져다준 만족감이나 혹은 후회스러운 감정을 마음으로 느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종이 가계부에 펜으로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 내려가며 살림을 꾸려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앱이 그 전통적인 역할을 편리하게 대신해 줍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카카오톡이나 유튜브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앱에 익숙해져 있듯 가계부 앱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행위 그 자체가 가진 힘입니다. 기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어디서 돈이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지, 어떤 지출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불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달빛 아래 놓인 나뭇잎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나듯 우리의 소비 패턴 또한 명확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불필요한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지우고 건강한 재정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소비 관리는 우리의 노후 재정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이 습관을 통해 재정적 독립과 평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돈이 새지 않고 재정이 견고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핵심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마치 고요한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듯 우리의 재정에 잔잔하지만 강력한 파동을 일으켜 결국은 놀라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 소비 전 단 10초 멈춤입니다.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단 10초만이라도 잠시 멈춰 서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지금 꼭 사야 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냉철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 우리의 충동적인 구매 욕구를 효과적으로 막고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이끌어내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는 명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자동이체 점검입니다. 매달 우리의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을 주기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필요한 자동이체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미 잊고 지냈던 구독 서비스 요금,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보험료, 불필요하게 가입된 멤버십 회비 등이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해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방치되어 먼지가 쌓인 서랍 속을 깨끗이 정리하듯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비워내고 우리의 재정을 더욱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셋째, 감정 소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샀는지 객관적인 소비 내역만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소비를 할 때 느꼈던 감정까지도 함께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안해서, 외로워서, 지루해서, 화가 나서 등의 솔직한 감정을 기록하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소비를 유발하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자기 성찰 작업입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듯 우리의 감정과 소비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꾸준히 모여 결국 우리의 통장에 남는 돈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특히 감정 소비 기록은 그 효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왜 이 물건을 샀는지 그 이유와 감정을 명확히 적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의 악순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으로 가치 있고 필요한 것에만 우리의 소중한 돈을 지출하는 재정적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고요한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듯 우리의 소비 습관과 마음의 움직임을 차분히 돌아볼 때 비로소 돈이 모이는 평화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더 이상 맹목적인 절약보다는 현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절약은 종종 강박적인 스트레스와 극심한 압박감을 동반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관리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습관을 통해 우리의 재정을 평생 동안 든든하게 지켜줄 소중한 자산으로 만드는 매우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주간 재정 관리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매주 반복되는 이 작고 꾸준한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재정 상태를 더욱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한 달간의 자동 결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월 나도 모르게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구독 서비스 요금, 보험료, 통신료, 각종 회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필요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과감하게 해지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화요일에는 단 5분만이라도 소비 기록을 실천합니다. 가계부 앱이나 개인 노트에 오늘 하루 쓴 돈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특히 그 소비를 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의 기쁨, 후회, 불안 등 함께 기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수요일은 현금 사용일로 정해봅니다.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 대신 현금을 직접 사용하며 소비의 실제적인 감각을 되살리고 눈앞에서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충동적인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에는 불필요한 구독 해지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구독 서비스는 없는지 냉정하게 확인하고 해지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금요일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진솔한 재정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노후 재정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의 재정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이해를 높입니다. 토요일에는 자신의 취미 예산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합니다. 한 달 동안 자신의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에 얼마만큼의 돈을 사용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즐겁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일요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한 주간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정적으로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다음 주를 위한 재정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듯 꾸준하고 체계적인 루틴을 단 4주만 유지해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새는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는 마치 정성껏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어 가꾸듯 우리의 재정을 더욱 풍요롭고 단단하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의 지혜는 노후의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돈은 단순히 더 많이 모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힘들게 모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지키는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면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 피땀 흘려 일궈온 재산을 불필요하게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얻은 재산을 한순간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쉽게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지출을 무조건적으로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새는 구멍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 구멍들을 하나하나 효과적으로 막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재정 관리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우리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수많은 작고 보이지 않는 구멍들을 찾아내고 그 구멍들을 체계적으로 메워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항해를 한 낡은 배의 작은 틈새들을 꼼꼼하게 막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틈새라도 방치하면 배는 결국 서서히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의 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는 돈을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지키는 기술은 돈을 벌어들이는 기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노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짠돌이처럼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의 재정을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강물이 평화롭게 흐르듯 우리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자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돈이 새는 현상은 결코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는 급변했고 그에 따라 소비 방식 또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으며 우리의 마음 또한 세월의 깊은 흔적과 함께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디지털 소비의 교묘한 함정들이 지금은 우리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노년기에 찾아오는 불안이라는 심리적인 그림자가 우리의 소비를 무의식적으로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단 1%의 작은 변화라도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새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 단 10초만 멈춰 생각하는 습관,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자동이체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 그리고 자신의 소비가 어떤 감정에서 비롯되었는지 솔직하게 기록하는 감정, 소비 기록과 같은 작고도 중요한 습관들, 그리고 앞서 제시해드린 주간 재정 관리, 루틴처럼 체계적이고 꾸준한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남은 생을 더욱 값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